현재는 시험관 9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배란 주사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네, 그 말인즉 저는 요즘에 성격 파탄자가 되었습니다. 과배란 주사를 맞는 기간이 보통 열흘에서 14일 정도가 되는데 난포가 너무 늦게 자라서 저는 2주를 훌쩍 넘겨서 더 과배란 주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중기유산의 후유증이 아직 벗어나지지 않았는데 과배란 주사 약이 들어가니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명절. 가서 방긋방긋 웃고 있고 싶을 때 제가 제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석이라 시댁에 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주사를 뭐가 잘못된 건지 열이 계속 나고 속은 또 왜 이렇게 메스꺼운지 속도 메스껍고 그냥 별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진짜 짜증이 막 머리 끝까지 솟구쳐 올라와서 막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한 주사 맞은 지 지금 2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2주 항상 넘어가면은 이 감정의 컨트롤이 딱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 짜증이 막 머리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몸이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 주사 맞는 기간에는 너무 부어서 저녁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제 그 쉬는 날이어서 남편하고 같이 저녁까지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이 안 들어가고 손이 안 구부릴 정도로 손이 붓고 몸이 붓고 시댁 가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속은 왜 이렇게 메스꺼울까요? 토할 것 같아요. 시험관 하기 전에는 추워서 9월도 안 됐는데 쏨잎을 덮고 있었는데 시험관 시작하자마자 몸에서 열이 뻗치면서 막 너무 막 덥습니다. 계속 열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내가 시험관 할 때 컨디션이 맨날 안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시험관 하시는 분들 잘 이겨내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시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나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덥석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무슨 천운을 타고난 건지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부모님이 저한테 더 잘해주십니다. 요리를 잘하면 제가 요리를 같이 도와드리면 되는데 저는 진짜 요리를 너무너무 못해서 이렇게 백각기 하나도 힘들어합니다. 요리를 못하니 방긋방긋 부디기 메이커라도 되고 싶었는데 너무 우울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이 속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과배란 주사 한 2, 3일 차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가 거의 18일, 19일 차여서 컨디션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명절에 1박 2일 다 같이 글램핑을 가는 거였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다음 명절에는 1박 2일로 글램핑을 재미있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날 아니야 10월 4일날 병원을 가고 오늘은 10월 7일 3일 만에 병원에 다시 갑니다. 빨간 날이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예약하고 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맞은 주사는 하나가 추가되어 고나레프, HP, 유트로핀, 그 다음에 가니레버 이렇게 4개씩 3일을 맞았습니다.
원래 간이레버를 맞을 때 배가 엄청 간지러워서 옷을 못 입고 있었는데 이번 간이레버는 희한하게 똑같은 건데 부작용이 좀 덜 있습니다. 오늘은 남포 미리수를 확인을 하고 남포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난자 채취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번 그 10월 4일에 난포 확인을 했을 때 두 개는 12ml였고 나머지 두 개는 잴 수 없이 작았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적으로 자라났던 건 어느 정도 자랐을 것 같은데 작은 게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3개는 채취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자랐으면 한 번 더 난자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제발 자라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월 8일이 원래 빨간 날이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다 휴무셨는데 저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만 출근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다행히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진짜 일베에 사람 없는 적 드문데 정자 채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자! 이날 진료를 보고 난자 채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도 뽑고 구력의 의자에 앉아 검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고 오늘은 요걸 받아왔습니다. 일단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이 그 과배란 주사 한지 2주 좀 넘었거든요. 원래 2주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좀 과배란 주사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주사를 다르게 받아왔는데 좀 복잡하게 주사를 맞습니다. 얘기했나? 보나레프, 유트로핀, HP, 간이레버 이렇게 4가지를 똑같이 맞습니다. 원래 맞던 대로 간이레버, 보나레프, 이거 IVM, HP, 그 다음에 유트로핀 이렇게 4가지는 똑같이 맞고요. 난자 채취를 금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10월 10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주사가 달라지는 게 내일은 오후 2시 반에 요 간이레버를 맞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맞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매번 그 주사를 원래 오후 10시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내일 오후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맞으라고 했고 금요일날 난자 채취이기 때문에 내일인 수요일날 이걸 맞는 거고요. 이거는 주사를 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주사 맞는 시간을 놓치게 되거나 달라지게 되면 난자 채취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시간 엄수 9시 40분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왜 9시 40분이냐면 제가 금요일날 오전 9시 40분에 난자 채취를 하기 때문에 얘는 밤 9시 40분에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요 주사는 이렇게 3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주사가 4대이긴 한데 주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요거 오베드렐리 리퀴드, 오비드렐리 퀴드주, 오비드렐리 퀴드주 요거 하나를 밤 9시 40분에 맞고요. 또 9시 40분에 요거 동일하게 맞습니다. 얘는 데카펩틸주, 데카펩틸주 0.1mm 2개를 맞춰서 이렇게 3개를 맞습니다. 어느 분 옛날에 그 유튜브 봤는데 이 주사를 제 시간에 못 맞아서 난자 채취 다음날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얘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주사라 알람을 꼭 맞춰놓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장을 주셨는데 하나는 난자 채취할 때 이거를 냉동시킨 다음에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배아 생성하는 배아 동의서로 오늘 쓰고 왔고요.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이라던가 이제 어떠한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해주는 그 동의서 사인을 한 거 한 장이 있고요. 여기 보면 배아 생성 등 관한 동의서 있죠? 요거를 남편하고 제 거 각기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정자는 뭐 사용하다 남으면 즉시 폐기한다, 난자도 폐기한다, 배아는 5년까지 보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동의서고요. 배아 이식하기 전에 동의서는 보통 난자치치 이제 날짜 잡은 다음에 이 동의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여태까지 난자치치를 총 4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요거를 항상 썼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안 온 날은 남편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이 종이를 주셨거든요. 근데 뭐 남편이 했는지 개인이 했는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 주신 게 이거 접수증 줬는데 이건 남성용 접수증. 보통 정자 채취는 난자 채취하는 날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난자가 잘 채취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험관 1차 때 난자 채취했을 때 난자가 되게 난포가 적은 상태였고 얼만큼의 난자가 채취가 될지 모르니까 그 남자의 경우에 여자가 난자 채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난자 채취가 됐으면 그때 남자 정자 채취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난자 채취하는 개수를 보고 하나라도 제대로 채취가 되면은 그때 남자가 정자 채취를 하러 갑니다. 남자들은 신분증 필히 챙겨야 되고요. 시술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편한 시간에 와서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남자의 중요한 점 채취 전에 남자분들이 채취 전 주의해야 될 거는 3일 전부터 금욕을 해야 됩니다. 3일 전이니까 오늘부터 해서 절대 이제 정자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3일은 무조건 금욕을 해야 되고 시술 전날은 과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나 운동도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날에는. 이렇게 남자께 있고 저의 주의사항은 제가 금요일날 채취잖아요. 그럼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입니다. 다음날까지. 그러면 다음날까지 물도 안 되고 음식도 당연히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껌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공복인 상태로 물도 먹지 않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나 매니큐어, 렌즈, 귀중품 이런 거 안 돼서 완전히 배제하고 가야 되고 비비크림이나 이런 것도 이날은 바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꼭 챙겨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를 줘요. 그러면 이 팔찌를 제가 차고서 이렇게 병원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임병원 대기가 긴데 이날은 바로 시술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이렇게 난자 채취를 하러 갑니다. 오늘의 비용은 진료 총액은 243,3,688원이 나왔고 공단 부담액이 122,755원, 그 다음에 환자 부담액이 129,930원입니다. 근데 이제 110만 원에서 차감이 됐으니까 총 제가 오늘 납부한 제 비용은 63,83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가서 제가 맨날 난자 채취하고 나면은 막 구토하고 속이 메스꺼워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처방을 하나 해주신 게 그게 뭐였지? 페타일? 펜타닐. 펜타닐? 펜타닐. 저도 이번에 난자 시험관을 1년 동안 하면서 처음 한 사실인데 난자 채취를 할 때 펜타닐? 그게 마약 성분의 일종인 마취제라 그래야 되나? 그게 조금 소량이 들어간대요. 근데 펜타닐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구토를 하거나 막 속이 메스껍거나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난자 채취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난자 채취할 때 펜타닐을 빼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진통제를 넣어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5번째 난자 채취는 펜타닐 성분을 빼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번 구토 현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처음 한 사실이라 오늘 상담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번에 난자치치를 진행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속이 메스꺼운지 안 메스꺼운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난자치치 할 때 내가 속이 너무 메스꺼웠었다, 막 죽으려고 했었다, 저처럼 그랬던 분들은 이 펜타닐 이 성분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난자치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